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오후장이 변동성이 좀 커졌죠? 예, 코스타 분봉인데요. 아침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2시, 2시 14시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증가되면서 급락이 좀 나오는, 그래도 뭐 보합까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지수는. 그렇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쪽으로 좀 매물이 크게 증가했는데, 오늘은 수급 문제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이 깡패죠.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금융 투자, 뭐 거래소 시장은 뭐 선물과 연계돼서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619억. 오늘 오후의 하락은 거의 금융 투자의 매도가 크게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봤었는데, 금융 투자의 매물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sek터 일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으로 기관이 약 500억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140억, 리가캠 150억, 130억 이런 식으로 한올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의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의 매도 주체 1위는 역시 금융투자입니다. 오늘만 43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뭐 일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나왔지만 가장 많이 판 세력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를 개인이 매수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죠.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의 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여기 뭐 28만 원대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40만 원 장중에 터치했죠. 장중에 40만 원 터치하고 그때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많은 주식입니다. 어떤 호재냐?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로얄티나 마일스톤 계약금으로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기술 이전도 있을 예정에 있고, 로얄티, 계약금,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다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상반기 안에도 이렇게 많은 호재가 나올 거고요. 하반기도 역시 다이치 상교하고 모두 산도주, 히트루자의 연내 이제 그 SC 제형이 완료가 된, 허가가 완료된다. 그렇다 그러면 또 마일스톤이 또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돈 들어올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서서히 반영이 될 건데,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금융투자 입장에서 장기 투자를 못해요. 금융투자는 증권인데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남으면 팔고 또 다른 섹터로 매매하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기 매매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돈도 좀 많은데 주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ETF와 연계된 매매까지 상당히 복잡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 행태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와 영향이 없는 섹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터주다. 오늘 JYP가 6%가 올랐죠. 하이브도 3%, SM 2.9%, YG도 2% 올랐죠. DOU. 그 밖에 게임주도 오늘 오랜만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그다음에 시프트업, 넥슨 게임즈, 컴투스까지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관세 대외 변수가 영향이 좀 덜한 그런 섹터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판호 문제, 이런 것들이 확장 열리면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로 엔터주인 것 같아요. 엔터주.
대표적인 종목이 JIP입니다. JIP 쪽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금액이니까 150억, 120억. 최근 들어서 고점을 갱신하고, 저희가 이때 엔터주 매매한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엔터주 매매해서 올랐을 때 이때 좀 정리했는데, 아무튼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움직임 보면 엔터주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 하이브인데요. 올해 이제 BTS도 완전체가 6월달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도하고 엔터주를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금의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은 수익 난 거는 정리하고 또 대외 변수에 좀 큰 변화가 없는 이런 섹터를 매수하고 요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엔터주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는 CJ 대한통운 소통방에서 매수한 종목이고 주중방도 좀 일부 매수했죠. 요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121선 121선 밑에와 위에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121선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됐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고 올해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을 잠깐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50억이니까 연기금이 좀 많이 샀네요. 과거에도 연기금이 좀 많이 사서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연두색선이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그때 꾸준히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테무와 관련돼서 많이 올랐고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이런 거에 좀 영향이 덜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기관이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죠. 해외 변수, 특히 관세에 영향이 없는데 오늘의 하락은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차익 매물, 차익 매물로 봐야죠. 별다른 악재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외국 좀 미국 증시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과거처럼 국내의 그 자본이 그렇게 녹록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하나 팔고 또 이렇게 사고 또 수익 남은 팔고 또 사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퇴직연금이 이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퇴직연금의 자금이 약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일부만 뭐 한 10%만 들어와도 40조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상황인데, 요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져서 지금보다 좀 더 올라야 돼요. 어차피 개인들은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는 이런 정도가 됐을 때 퇴직연금의 자금들도 조금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절대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튼 코스닥 지수 주봉인데요. 저점을 터치하고 이렇게 양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양봉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바닥권 작년이죠. 작년에 이런 하락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올해 반등을 하고 있는, 작년에 전 세계 꼴등의 코스닥 지수입니다. 올해는 좀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조정은 좀 들어오겠지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탄핵 정국이긴 한데 언젠가는 뭐 해결되겠죠. 뭐 길어야 100일? 이 정도면 해결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보다는 더욱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제 생각엔 충분히 900을 넘어가는 요런 상승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로봇이 좀 움직였죠.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AI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상승을 주도했던 건 2차 전지였어요. 지금도 로봇하고 AI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갈지 아니면 다른 섹터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약바이오가 갈지 아니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엔터주가 갈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비슷해요. 이때 2023년도 초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로봇 그다음에 AI 똑같습니다. 로봇하고 AI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바람이 불면서 박순혁 작가가 나오고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던 게 2차 전지인데 이번에 다시 2차 전지가 갈지 아니면 뭐 엔터주가 갈지 아니면 바이오가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가 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 이런 상승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주가 움직임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이 뭐 이 정도까지의 코로나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상승, 최소 6개월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800, 900이 넘어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좀 상관없는 섹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수 업종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짜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기관들입니다. 기관 애들이 안타깝지만 기관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큰 굵직굵직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종합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기간이 한 100일 아니에요. 100일 안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100일 동안 왔다 갔다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에너지를 모아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오늘 뭐 보합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뭐 차익 매물인 나이 나와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종합지수는 뭐 거의 빠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거래대금 9조 8천억 나쁘지 않죠? 최근 들어서 7조에서 6조 나오던 것이 지금 9조 8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빠지면 아무래도 시장이 떨어지고요. 거래대금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JYP 주봉입니다. 오랜 조정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옛 영화를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하이브도 완전체가 돌아서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러 종목들 조금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것보다 좀 많이 살 수 있는 섹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거기서 10% 20% 먹는 게 더 펀드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주식들로 좀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 JYP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그냥 안 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주봉입니다. 또 한 몇 주 떨어뜨리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바로 갈 것 같지만 또 떨어졌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약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수익을 끌고 갑니다. 이게 기관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이브 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받으면 한번 어느 순간에 조정 받을 겁니다. 또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갖고 갈 만한 섹터예요. 하이브
그다음에 JIP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이런 현상이죠. 이렇게 올랐다가 누르고 올라가고 있죠. 예, 상당히 JIP는 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냥 안 갑니다. 이러다가 오버슈팅 나고 끝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얘들은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으로 끝냅니다. 예, 모든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다른 데 갈 거예요. 예, 늘 그런 식입니다. 예, 좀 올려놓고 개인 따라 붙으면 팔아먹고, 예, 또 올려놓고 개인 먹으면 팔아먹고, 이 개인들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예, 미리미리, 예,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 CJ 대한통운처럼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뭐 큰 부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차라리 좀 주목하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수익 실현하고 예,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죠. 예,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121선 뚫고 예,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영향이 없어요. 예, 관세 영향이 없고 실적도 좋습니다. 또 테무랑 예, 알리 익스프레스가 좀 계속해서 확장을 늘려가고 있고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배기로 10,000원, 20,000원 샀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50,000원, 100,000원씩 산대요. 그만큼 테무가 점점점 예, 커지고 있고 뭐 워낙 잘 돼가지고 뭐 대한통운과 한진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업체도 경쟁 입찰 시켜가지고 예, 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뭐 대한통운이 엄청난 예, 그 캐파를 자랑하고 있어서 주 7일을 한다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에 초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판단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뭐 아무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알테오제는 예, 뭐 호재가 너무 많아요. 예, 물론 흔들림은 있을 겁니다. 예, 바닥에서 올라와서 40만 원 찍고 좀 조정은 받겠죠. 예, 받겠지만 이런 류의 조정인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추세는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수는 있는데 이런 추세가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식은 단기에 쇼부를 보겠다. 이런 주식이 아니고 예, 호재 나올 때마다 슈팅 나오고 조정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뭐 갑자기 뭐 몇십 프로 올라가는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주가에 반영은 되겠죠. 아무튼 고점을 먼저 뚫어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예, 흔들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큰 부담 없이 가지고 가셔도 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예, 이건 조정받으면 좀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뭐 예,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시가총액 20조인데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0조, 40조 정도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이 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원래 그런 주식인 거예요. 예, 올랐다가 빠졌다가 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